안녕하세요. 건물주 타이쿤입니다. 오늘 건물주 타이쿤에서는 상가 매매, 상가 분양 시장에서 만연한 가짜 수익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상가 투자를 하면서 남에게 속아서 소중한 돈을 날리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요즘 상가 투자에 대한 관심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정작 상가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상가의 수익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가 매입 후에 예상치 못한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물주면서 상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상가 투자할 때 상가의 수익률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시세 차익이 중요할까요? 사람들마다 대답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시세 차익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시세 차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되겠죠? 시세 차익이 생기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낮은 가격에 산다는 것은 높은 수익률의 건물을 매수하는 것이고 비싸게 판다는 것은 낮은 수익률의 건물로 매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입니다. 낮은 수익률의 건물을 샀다면 투자자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땅값이 오르거나 자신의 상가 주변이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매일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수익률의 건물을 샀다면 그것은 건물을 비싸게 샀다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비싸게 사줄 매수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대할 수 있는 시세 차익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가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높은 수익률의 건물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익률이 조작된 가짜 수익률이라면 어떨까요? 수익률을 조작하는 방법은 상가 매매나 상가 분양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임대료를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상가 가치를 높은 것처럼 포장한 뒤 비싼 값에 매각하는 방법이 주로 쓰이는데요. 제 채널에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만큼은 다음 내용들을 확인해서 상가 투자 시에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얻기 위해 상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매물로 나온 20억짜리 수익률 4%의 상가를 찾게 됩니다. 4%의 수익률 나쁘지 않죠? 고심 끝에 중개사무소에 찾아가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건물주가 되었다는 설레임과 성취감도 잠시 몇 주 내, 몇 개월 내에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종료가 다가와서 좋은 임대인이 되보려고 월세 인상 없이 재계약하겠다고 임차인에게 말하면 임차인이 콧방귀를 낍니다. 지금 내고 있는 월세는 전 임대인의 6개월 렌트 프리 조건으로 그렇게 지불한 것이고 현재 그 비싼 임대료를 계속 받을 것이면 계약을 종료하고 옆 상가에 있는 공실로 옮길 거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지난번 2년 계약에서 6개월 렌트 프리가 있었으니 이번 계약에서 똑같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3분의 4로 낮출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4%의 수익률인 줄 알고 구매했는데 실질적인 수익은 3%였던 것입니다. 이제 뭔가 잘못된 것을 느낍니다. 이제 여러분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임대료를 낮춰서 재계약을 하자니 수익률이 3%로 떨어지고 4%의 수익률을 고수하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자니 다음 임차인이 언제 들어올 줄도 모르고 그동안의 공실 기간이 길어질 것 같고 다음 임차인이 들어온다고 해도 또 렌트 프리를 달라고 요구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리스크 지고 공실 생기게 하느니 그냥 현상 유지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임대료를 낮추게 되고 그 결과 단순히 월 수익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상가의 가치도 비례해서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이 경우 상가의 가치는 매입가 20억에서 5억 떨어진 15억이 됩니다. 상가에 투자하자마자 손실을 보는 것이 이런 경우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려고 상가를 매입했는데 계약과 동시에 억대의 자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 5억의 손실을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의 세후 수익으로 메꾸려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렌트 프리를 통해 수익률을 조작하는 방법 외에도 임차인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주고 임대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조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인에게 높은 임대료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하게 해서 상가 가치를 뻥튀기 해서 비싸게 매각하는 악질적인 수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임차인이 나간다고 할 확률이 많습니다. 가게를 차린 원래 목적이 영업으로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임대료를 높이고 건물을 비싸게 팔기 위한 것이라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춰준다고 해도 재계약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임대인은 이렇게 임차인이 나오고 나면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주변 임대료는 그 임차인이 내던 임대료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이렇게 대부분의 매수인들은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나 주변 지역 임대료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문제인 겁니다. 상가 투자를 하면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가짜 수익률에 속지 않으려면 투자자인 여러분이 직접 수익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 공인중개사무소를 다니면서 적정 임대료가 어느 수준인지 확인하고, 이걸 재검증하기 위해 주변 점포들을 다시 다니면서 임대료를 확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입하려는 상가의 임차인들을 만나면서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렌트프리나 인테리어 비용 지원 같은 것들이 존재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계약서에 찍힌 임대료만 믿지 말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시장에서 형성된 진정한 임대료를 알아보고, 그 임대료를 기반으로 상가의 투자 가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정 임차인의 임대료가 주변 상가 대비 높게 책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단기적인 현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추후에 임차인이 변경되거나 계약을 종료할 때 임대료는 시장 수준으로 회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매입할 상가에 대형 프랜차이즈나 혹은 특정 가게가 임차인으로 들어와서 시장보다 높은 임대료를 낸다고 그것에 혹하지 말고, 그 상가의 입지와 특성을 살펴서 그 높은 임대료에 상응하는 이유가 없다면 그것은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임대료라고 봐야 합니다. 이미 이렇게 일이 벌어졌다면 시간의 경과만으로 자연스럽게 매수인의 손실이 복구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요즘같이 상가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시점에서 임대료가 오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이미 낮은 수익률로 매입한 상가를 더 낮은 수익률로 매입해줄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법의 힘을 빌려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상가 매도인이나 시행사, 분양사가 고의성을 가지고 매수인이나 수분양자를 기망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347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기로 이루어진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법적으로 계약했을 때로 되돌려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따라서 무효인 계약 때문에 지불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은 근거 없이 지불한 돈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가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의 기망행위가 존재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을 통해 사기로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돈을 벌 수 있고 여러분의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